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대익이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쯤에 동경에 출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가 된 고시엔 결승전 날 마침 도쿄에 가게 됐습니다.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 대항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결승전, 토너먼트였어요. 그 결승전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일본 고교 야구 결승전에 우리가 관심 기울일 리가 없었는데 결승전에 오른 팀 중에 한 팀이 바로 교토 국제고등학교였습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제1동포가 만든 한인학교였어요. 그러다가 모집이 어려워서 국제학교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일본 학생들도 뽑고 지금 160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어쨌든 그 학교가 고시엔 결승전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마침 출장을 갔는데 그날 결승전이 있었고 그날 놀랍게도 3대2로 이기게 됐습니다. 출장 갔으니까 파트너들 만나고 교수님들 만나 뵀는데 온통 다 고시엔 얘기였어요. 고등학교 야구 대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라고 좀 놀랍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언론이 온통 이 고시엔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가 한국어 교과를 불렀기 때문이죠. 그것이 NHK를 통해서 전 일본에 방영됐기 때문이죠. 보니까 놀라운 것은 교과만이 아니었어요. 고시엔의 예선 리그에 등장하는 팀은 한 4,000팀이에요. 그중에 이번에 2024년 여름 고시에는 3,715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런 팀들 중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 조그만 학교가 이런 최상위권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운동장도 되게 크지 않은데 어떻게 훈련했는지, 이게 이제 또 되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제학교가 열심히 고군분투를 했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 일본인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일본인 학생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남자들은 다 일본 애들인데 야구를 하러 들어오고 여학생들은 한국이 좋아서 들어오는 일본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가슴 뭉클한 일이었죠. 게다가 진짜 고시엔 우승했잖아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장 중에 이렇게 만난 일본인 교수님들도 일본 사회에서도 이 일은 되게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인 학교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악수도 청했습니다. 저도 한국 방송을 보니까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한편으론 어깨가 좀 으쓱할 뻔했습니다.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팀 스포츠를 고등학교 때 즐기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여름에 고시엔 본선에는 총 47개 지역에서 3,715팀이 예선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9개 고등학교만 본선에 진짜 오른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고시엔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팀의 선수단을 대략 40명 정도로 하면 후보 선수까지 포함하고 연습 선수까지 포함하면 일본 고교에서 야구 선수로 뛰는 사람이 15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대략 100개 정도의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즐기는, 선수로 즐기는 그런 학생 수의 차이가 37분의 1 정도로 작다는 뜻이겠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1.4배니까 그걸 감안해야겠죠. 그걸 감안해 봤더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과 일본 고등학생들의 어떤 야구를 즐기는 학생의 비교를 해보니까 한 15배 정도의 더 많은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이 야구를 즐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일본의 야구가 오래됐고요. 또 일본 프로야구가 일본의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니까 그렇다 칠 수도 있죠. 자, 근데 제가 출장 가서 만난 일본인 중에 아사히 신문의 스포츠국의 국장을 하신 분을 또 만났어요. 우연히.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야구팀만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축구팀도 그렇게 많아요. 축구팀도 비슷한 정도로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고교 축구팀은 대략 3,962개 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000개 팀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개 정도 있느냐?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의 고교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일본 고등학교의 수는 대략 얼마 있냐면 4,887개입니다. 우리나라는 2,373개예요. 대략 2배 정도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고교 중에서 80% 정도가 축구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구팀은 얼마냐? 한 76%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축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고교는 대략 8%, 야구팀은 대략 4%에 불과한 거죠. 이걸로 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는 대체로 축구팀과 야구팀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기 종목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일 고교 스포츠 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은 그걸 생활과 문화 속에 녹여내고 있고 우리는 어쩌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엘리트 스포츠를 위한 혹은 입시를 통해서 대학에 가기 위한 그런 엘리트 스포츠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통계적인 것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팀들이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지역의 우승팀들이 49개 정도가 나와서 본선을 펼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선에서 진 팀의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까지 자기 지역에서 우승한 팀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에는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응원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널리 퍼져서 경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축제이다. 그리고 경기의 승패는 하나의 보너스이지 그거 자체가 막 이거 떨어지면 대학을 못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시행 문화를 따라하려고 공항대기 야구 선수권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올 여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죠. 우리의 여름은 조용하지만 고시행이 펼쳐지는 일본의 여름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시끌벅적해요. 자, 이게 저는 한국과 일본의 고교 스포츠의 어떤 현격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팀 스포츠가 중요하냐면 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팀십, 그러니까 팀이란 무엇인가를 경험을 하게 되죠. 청소년들이 크고 작은 그런 팀에 속해 있으면서 경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조율하는가, 어떻게 협력하는가, 어떻게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겠죠? 일종의 사회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정을 표현하고 조율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졌다. 그러면 슬프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존감도 올라가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응원을 받으면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수많은 감정의 출렁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조율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바로 팀 스포츠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청소년기에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정말 왕성하죠. 호르몬적으로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인지적으로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학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그 이후의 삶도 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스포츠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각도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놀이예요. 놀이, 플레이.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 많이 하셨죠? 소꿉장난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어렸을 때 수많은 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서 또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놀이에 대한 아주 또 기가 막힌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플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놀이, 우리나라에서는 놀이 즐거움의 발견이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스튜어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이면서 정신의학자가 한 6,000명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쇄살인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놀이 이력을 한번 쫙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성취가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어렸을 때 아주 충분한 그리고 풍부한 놀이 환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6,000명 중에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분이 뽑아냈어요. 어떤 것도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없는데 단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놀이가 없었던 사람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다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혹은 자기 친구들하고 놀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없었다.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범죄자일 확률이 되게 높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고 약간의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이겠지만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떻게 놀이가 우리의 브레인, 우리 뇌를 만들고 상상력을 이렇게 개발하고 우리가 그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는가라고 하는,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할극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는 일종의 역지사지 같은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놀이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어른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를 더 발전시킨 것이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스포츠를 우리가 청소년기에 잘 마음껏 하지 못했을 때 그걸 통해서 더 풍부하게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조율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놀이나 스포츠는 똑같이 어떤 감정의 조율뿐만 아니라 학습의 능력, 그 다음에 언어적인 능력, 물론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 이상은 팀 스포츠는 굉장히 타자와의 상관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걸 잘한다는 것은 이 사회성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플레이라는 책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왜 청소년기에 운동이 필요한가, 특히 또 팀 스포츠 같은 것이 필요한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책을 하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운동화시는 뇌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이신 레이티라는 교수께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시카고에 있는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이 학교는 소위 말해서 영교시 체육 수업을 시작을 하는 학교입니다. 어쩌다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체적인 어떤 역량이 좋아지고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적도 좋아지고 청소년기에 있을 만한 그런 일탈도 사라지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형태의 그런 변화들을 청소년들이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7년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항우울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인지적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죠. 꼭 해야만 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 연구에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인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떨 때 가장 준비 상태가 좋은가를 봤더니 심하게 운동해서 막 몰입해서 땀 뻘뻘 흘리고 그런 운동할 때 있죠. 그 운동하는 그 순간은 그 과제를 잘 풀 수가 없지만 바로 그 직후에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제를 잘 푼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몰입했고 그 다음에 뭔가 혈류가 활발히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통념상 운동이냐 공부냐 이렇게 양분을 해서 우리가 고교 때 보잖아요. 너 운동할래? 너 예술할래? 그러면 공부하지 마.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려면 문제 풀어야지. 혹은 너 진짜 운동 좋아하면 운동으로 대학을 가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게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리 기량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스마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런 연구 결과들과 그런 주장들을 펼쳐놓고 있어요.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때요? 어느 순간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다 접죠. 그리고 입시를 위한 모드로 들어갑니다. 운동은 이제 그만하고 입시에 올인하자. 부모나 학생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책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청소년기에 그렇게 왕성하고 호르몬도 역동적이고 인지적인 어떤 유연성도 많을 때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루트를 아예 차단해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 부모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실 살다 보면 운동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이미 그거를 깨달은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유로 운동을 고등학교 때는 못하게 하죠. 특히 여학생들은 더 심각합니다. 남학생들은 그래도 반대를 뚫고 막 운동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학생들은 운동하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입시철이 되면 그만 멈추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고, 또 우리가 운동에서 더 스마트해져야 될 때 문제집에 갇혀서 경주마처럼 혼자만 달리는 그런 어떤 현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초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에서는 고시엔 우승에서 우리가 되게 일본의 고교야구를 보게 됐고 알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도 운동을 포기하지 말고 특히 팀 스포츠 더 열심히 하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게 우리 부모들이 조금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장대기 하드커버에서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음번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